두 번째 경우는 앞에서는 이제 비이성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 이번 2편에서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흔한 9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시절의 공포나 분노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아서 파충류의 뇌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생존과 방어를 위한 말과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뇌가 현실과 더욱 동떨어질수록 더욱더 방어하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더욱더 또라이 같은 행동과 말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또라이들이 필사적이게 되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공격당할까봐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력을 잃고 공격을 당할까봐 공포에 질리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즉 상대방, 우리들을 통제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라는 뇌의 작은 부위가 있는데 이 편도체는 감정을 조절하는 구포유류의 뇌 속에 속해져 있고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면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멈추게 하고 싸우던지 도망가던지 얼어붙던지 하는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또라이짓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인 우리의 뇌에서 편도체 하이제킹이라는 걸 일어나게 해요. 우리를 극도로 감정적이게 만들어서 엄청 흥분하게 상대방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어서 똑바로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라이들의 수법에 넘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흥분하고 같이 막 난리를 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수법에 넘어간 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결국 내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같은 방식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통제력을 마비시키는 이들의 수법 유형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편도체가 작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흥분하거나 공포스럽거나 그러지 않고 전두엽, 우리 고차원적인 뇌를 움직여서 제대로 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9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또라이들의 수법 유형 첫 번째는 감정적인 유형입니다. 감정을 폭발적으로 분출해서 난리를 쳐서 상대방이 난리를 멈추기 위해서 빨리 진정시켜갖고 이 사단을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항복하게 만드는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논리적인 유형이에요. 누구보다도 논리적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깔보고 냉정하게 행동하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논리적이지 않게 보이면은 무시하고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 상대방을 또라이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틀렸다고 하면서 말을 뚝뚝 끊어버리고 상대방을 화가 나게 하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면 더더욱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하면서 자기 얻을 걸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종하려는 유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징징거리거나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거나 핑계를 대서 결국 상대한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안하니까 들어주고 또 원하는 거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귀찮아서 들어주고 말자 싶어갖고 들어주다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엄청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조종하려는 유형이고요. 네 번째는 겁쟁이형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방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 사람들을 안심시켜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도와주다 보면은 이 사람 그 겁쟁이형 또라이에 5분 대기조가 되어 있게 돼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자꾸 어떤 안심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형이 있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절망형이거든요. 절망형의 이 사람들은 세상은 상처만 주는 곳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피하고 숨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행복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주변 사람들, 상대방은 이 절망형의 또라이를 설득하려다가 그 우울이 넘어와서 좌절하고 슬퍼하다가 같이 우울에 빠져들게 돼요. 그런 형이 있고, 여섯 번째는 순교자형이라고 합니다. 순교자형은 항상 희생당하는 편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이 와도
도움을 요청받지 않고 항상 희생받는 쪽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맞다는 걸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못 도와줘서 어떡하지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도와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7번째는 괴롭히는 유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이 자신을 겁내고 떠받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비하해서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가 겁을 낼수록 자기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무섭고 무력하고 화가 나는데 그때 이렇게 반격했어야 되는데 항상 후회를 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뭐든 다 아는 척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나와도 내가 그 분야의 유일한 전문가처럼 이렇게 행세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너 그거 틀렸어. 내가 옳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비하하고 의시되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당황시키면서 통제하는 형이에요. 그리고 9번째, 흔치는 않은데 소시오패스 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상대방을 겁줘서 비밀을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형이에요. 상대방은 결국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항상 빈방에 따로 불러서 동료인데 빈방에 따로 불러서 너 저번에 이렇게 했었지. 내가 그거 알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좀 무섭게 만드는 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혼자 만나서는 안 되고요. 옆에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핸드폰 녹취 기능이 좋잖아요.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네.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좀 어떠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 떠오르시기도 하나요? 또라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방식을 알고 나면 내가 느꼈던 기분들, 나 그때 굉장히 화나고, 나 화난 게 잘못됐나? 이렇게,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건데 그게 내 잘못이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불쌍하게도 나는 그들의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그 사람들의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은 대응 방법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 대응 방식을 강구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서야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대화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또라이가 되지 않는 한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험난한 길을 갈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럴 이유가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또라이가 될 정도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뛰어들었다가 에너지를 뺏기고 내가 나가 떨어지는 손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으니까요.